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 이번 강의는 빠바 기초세우기 능률출판사 그런데 좀 구판입니다. 2017년 좀 오래된 책인데 28쪽에 있는 문장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문법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법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have라는 동사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죠. 가지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뜻도 쓰이지만 이런 경우는 have가 있고 목적어 즉 명사가 오겠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올 때는 이런 동사는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시키다라는 뜻인데요. 예문을 보면 간단한 예문입니다. I had 이때는 가졌다가 아니라 나는 시켰다. 이 목적어가 my son입니다. 이 my son이 wash my car. 그래서 wash가 바로 동사 원형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목적어가 능동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동사 원형이 오지만 아래 예문처럼 I had 하고 목적어가 당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my car가 씻는 게 아니라 씻혀지는 거죠. 그럴 때는 여기다 wash가 아니라 washed 과거 분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have가 사역동사로 쓰일 때 요 마지막 형태 동사 원형이 오거나 과거 분사가 오는 이 경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have 사역동사로 쓰인 have라는 동사를 완전히 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수동태라고 많이 들어본 예문이죠. 주어가 있고 보낸다. 그러면 받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문법적인 용어로 간접 목적어라 그럽니다. 그리고 주고받는 물건이 바로 뭐가 됩니까? 직접 목적어라고 해요. 그래서 역시 간단한 예문을 들었어요. They sent 주어 동사 같이 읽자 그랬죠? 그들은 보냈다. 그녀에게 책 한 권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받는 사람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고받는 물건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 뭐 이렇게도 되죠. 이거는 지금 이 본문과는 관계없는데 they sent 하고 주고받는 물건을 강조하고 싶으면 a book 한 다음에 to her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한 이 send라는 동사는 수동태로도 잘 쓰이는데요. 수동태는 뭐냐? 자, 여기서 a book을 직접 목적인 a book을 주어 자리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이게 직접 목적어는 원래 직접 목적어였던 겁니다. 근데 주어 자리에 와서 book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send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요. 지금 sent가 과거형이죠. 그래서 원래 수동태로 be, pp 이렇게 돼야 되는데 book이 3인칭 단수고 시제가 과거니까 비동사를 뭘로 바꿔요? was sent 바꾼 다음에 to 간접 목적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주어 표시는 어떻게 하죠? by를 붙이고 목적격이니까 by them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이 나오고 동사 형태가 be 플러스 pp 과거 문사일 경우는 뒤에 뭐를 나온다고 일단 예측할 수 있어요. to가 있고 받는 사람이 나온다. 이런 형태를 알아놓고 두 가지 문법을 알고 이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단어는요. 아래 우리말은 해석입니다. 이 교재에서 제공된 해설서를 제가 그대로 타이핑해서 넣었는데요. 이 영어를 이렇게 영어를 가지고 우리말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눈이 분주히 움직여야 됩니다. 자, 여기는 먼저 해석했어요. Some pirates. 몇몇 해적들은 다음에 even had를 읽어야 되는데 우리말로 이렇게 멋지게 자연스럽게 하려면 어디를 읽어야 되죠? 여기까지 눈이 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읽고 나서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죠.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역으로 치고 올라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려면요. 그래서 몇몇의 파이러트는 느닷없이 일로 건너뛰게 됩니다. 그들의 몸이 시신이죠. would be sent 수동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못 읽어요. 그들의 몸이 그러니까
번호를 매겨보겠습니다. Some pirates는 그들의 몸이, 여기서는 시신인데요. To their family에게 보내지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또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the name of their hometown을 그들의 이어링에다가 새기기까지 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눈이 분주하게 움직인 결과가 바로 아래와 같은 해석입니다. 그렇게 읽지 말고요. 영어 어순대로 읽는 소위 직독직해를 하는데 직독직해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주어와 동사를 읽는 겁니다. 몇몇의 pirates는 해적들은 심지어 갖는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키다가 되는데요. 목적어가 the name of their hometown입니다. 그래서 이름인데 그들 고향의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목적어로서 당하는 거니까 요 형태 주의해야죠. engraved는 새기다 이런 뜻인데 engraved 하면 새겨지게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게 사역동사고요. 그 홈타운 고향의 이름을 새겨지게 한다. 어디다가요? 그들의 귀걸이에 하고 끝내도 되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할까? 라는 질문이 있겠죠? 그래서 to ensure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ensure라는 동사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인데 그것만 알지 말고요. 확실하게 한다. 그럼 무엇을 확실하게 해요? 확실해지는 대상이 있는데 이 ensure라는 동사는 지금처럼 뭐를 좋아해요? 이렇게 대시 이끄는 명사 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몸이 어떻게 해요? 보내지도록 어디에다가? 그들의 패밀리에게. 이렇게 읽으면 아랫말처럼 해석은 자유롭지 않지만 자연스럽지 않아요. 해석만큼은. 그러나 처음서부터 some pirates to their family까지 읽고 시간을 가지고 눈이 어디로 움직일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앞에서부터 그냥 읽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다시 쭉 끊어 읽으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Some pirates even had 시킨다. The name 이름인데 그들 홈타운에 새겨지도록 어디에다가 on their rear rings에다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their body would be sent 보내지는 것을 누구에게 to their family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누구에게 어디에다 이런 거는 뭐 노래로 따지면 추임새 조금 직독직해가 너무 부자연스러울 것 같으니까 이런 추임새를 좀 연결고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혼자 읽을 때 그럴 필요가 없겠죠. 몇몇의 파이러트는 심지어 시킨다. 이름을 그들의 홈타운을 새겨지도록 그들의 이어링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몸이 보내지는 것을 그들의 가족들에게 그죠? 이렇게 하면 뭐 잘 생각하면 외우기가 이 문장 외우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문장에 우리가 사역동사 또 특히 목적격 보호라고 하죠. 문법적 용어로 동사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과거 분사가 오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would be sent 다음에 to 명사 오는 send 동사의 수동태 또 to ensure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을 가지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죠. 부사적 용법의 to 부정사도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어순대로 읽는 거 많이 연습하고요. 또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자꾸 하다 보면 해석보다 더 쉽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많이 연습하시고 또 질문 있으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고 아무튼 구독 많이 해주시고 또 좋아요로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